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U20 아시안컵 첫 번째 경기 분석. 대한민국 대 시리아. 대한민국 예선에서 강한 화력을 보여줬다. 북마리아나 제도를 상대로 10대0 대승, 레바논 U20도 2대1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U20 0대3 패, 덴마크 U20 2대4 패와 같은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이 드러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라인은 윤도영, 김태원과 중심을 이루며 2선에서는 손승민, 강주혁이 활발한 연계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특히 윤도영은 이번 예선에서 중요한 득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강민우, 심현원과 중심을 잡고 있으며 3선에서는 김호진, 신성희 중원을 장악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아시아 팀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강팀을 상대로 수비가 쉽게 붕괴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겠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리아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방글라데시 U20을 4대0으로 잡고 베트남 U20과의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체 팀들과의 경기였고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합니다. 공격진에서는 유샤 크나즈, 마즈드 라마단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카와 이사가 공격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피지컬과 개인 능력에서 대한민국과 격차가 큽니다. 수비는 하산 알마흐무드, 마흐무드 와르다 조합이 버티지만 대한민국의 빠른 공격 전환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체적인 스쿼드 구성에서 대한민국보다 전력 차이가 크며 수비 조직력이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선제골을 넣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는 수비적으로 내려서겠지만 대한민국의 빠른 공격 템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역시 개막전인 만큼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리아가 밀집 수비를 펼칠 경우 대한민국이 다득점을 기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U20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 분석. 일본 대 태국. 일본 아시아 U20에서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덜란드 2대0 승, 스페인 연장 1대0 승, 나이지리아 2대1 승 등 강팀들을 연달아 제압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북한 U20에 0대1로 패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소마 칸다가 최전방을 책임지며 아렌 이노우에와의 조합이 위협적입니다. 칸다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겸비해 태국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는 유토 오제키와 료노스케 사토가 패스 플레이를 조율하며 공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수비는 타카하시와 이치하라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빠른 압박과 빌드업이 강점입니다. 일본은 점유율을 극대화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태국 예선에서 필리핀 대형 브루나이 13대0을 압도하며 공격력을 과시했지만 이라크전에서 0대1로 패하며 강팀을 상대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약체팀을 상대로는 강하지만 상위 전력을 상대할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요사콘 브라파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며 타나우 포차이가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원에서는 라피파 파타이송과 타나크릿 촌무앙팍이 중심을 잡는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해 피지컬과 스피드에서 확연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수비적으로 내려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감안하면 경기 내내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경기 운영과 조직력에서 태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이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점유율을 높이며 태국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며 일본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가져가며 다득점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간바 오사카 대 세레소 오사카. 간바 오사카 올 시즌 높은 위치에서의 볼 탈취와 빠른 공격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지만 전술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리시즌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센터백 라인의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우사미입니다. 지난 시즌 12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지만 그가 부진하거나 부상이라도 당하면 공격력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 역할을 할 제발리와 미나미노 하루미가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팀에 적응할지가 관건이다. 이선은 비교적 탄탄합니다. 오쿠누키 간지, 나와타 가쿠, 야마다 코타 등이 라인업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 크로스 패턴 플레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이 문제다.
수비 라인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전 센터백 조합이 시즌 초반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 커버 플레이와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정해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지난 시즌부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으며 기본적인 전력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카스 페르난데스, 안드라데, 나카지마 모토이코가 핵심을 이룰 전망입니다. 특히 안드라데는 캠프 초반 부상 여파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회복될 경우 세레소의 측면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선에서는 비토르 부에노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며 소타가 그의 백업으로 대기합니다. 수비에서는 아오키, 신도, 하타나카가 확실한 주전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비진이 간바 오사카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간바 오사카가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하면 세레소 오사카의 빠른 전환 플레이가 간바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레소 오사카는 조직적인 운영과 수비 안정성이 강점인 팀입니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수비 조직력이 불안하며 공격에서도 우사미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전반적인 경기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세레소 오사카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저득점 양상의 승리가 유력하며 간바 오사카가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세레소의 탄탄한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레디비지의 네 번째 경기 분석. 고 어헤드 대 스파르타. 고 어헤드 이글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며 최근 9경기 연속 2골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브레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에드바르센이 아약스로 떠난 후 브레움이 4경기 4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빅터 에드바르센과의 조합도 점점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다소 불안하다. 직전 헤라클레스전에서도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누적 실점 34점으로 리그 하위권 팀들보다도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이를 상쇄하는 스타일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다득점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현재 리그 강등권 경쟁 중입니다. 22경기에서 단 1승을 기록하며 원정 경기력은 리그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원정 11경기에서 단 3승만 기록했으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페이노르트의 0대3으로 완패하며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로리첸이 최전방에서 활약 중이지만 이선에서의 지원이 부족합니다. 미토, 흐린선, 반페르겐 등이 공격 전개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득점력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수비 라인은 주전 자원들이 그대로 출전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전술이 효과적이지 않아 최근 5경기에서 단 1경기만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 어헤드 이글스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다득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원정 경기력과 득점력이 모두 낮아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수비적으로 버티기에 집중할 것이지만 원정 경기력이 저조한 만큼 승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고 어헤드 이글스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데스리가 5번째 경기 분석.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연쇄 이탈이 변수입니다. 주전급 수비수 하우레우, 페데르센, 굽리가 결장하며 마치마와 슐로터베크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주전 센터백 라인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공격에서는 에센데가 최전방에서 활약할 예정이며 이선에서는 마이어와 오네카가 지원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리그 상위권 팀들에 비해 낮은 득점력이 변수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수비 불안을 공략할 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프치히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원정 경기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오펜다와 세스코가 출전할 예정이며 사비 시몬스가 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는 원정 경기에서 유독 득점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수비에서는 오르반이 징계로 결장하며 비치아부, 기어트루이다, 루케바가 조합을 이룰 전망입니다. 기존 핵심 자원들이 이탈한 만큼 수비 안정성이 의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이프치히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겠지만 원정 경기력 불안과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적 운영을 고려했을 때 쉽게 승리를 따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결정력이 부족해 저득점 양상이 유력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 A 6번째 경기 분석. 볼로냐 대 토리노. 볼로냐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최근 7경기에서 3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단 1패만 허용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오르솔리니가 부상 복귀 후 출전 가능성이 높으며 카스트로와 함께 공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도밍게즈와 은도에도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직전 레체전에서 공격진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무득점에 그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수비에서는 칼라브리아의 합류로 뎁스가 강화됐지만 주전 센터백들의 컨디션 문제가 변수입니다. 토리노가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방 실수 방지가 중요합니다. 토리노 최근 7경기에서 1승 6무를 기록하며 끈질긴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패하지 않는 팀이지만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카라모, 블라시치, 아담스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파타의 부재로 인해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3골에 그치는 등 득점력 부진이 심각합니다. 수비 조직력은 안정적이며 최근 5경기에서 단 3실점을 기록하며 단단한 모습을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리치가 징계로 결장하고 카사데이가 풀타임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중원에서 압박이 밀릴 경우 공격 전개가 느려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볼로냐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 운영을 하겠지만 토리노의 수비 조직력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볼로냐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토리노는 역습 위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로냐가 홈에서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리노가 최근 무승부 경향이 강하고 수비적으로 끈질긴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7번째 경기 분석. 퀸즈파크 대 더비 카운티. 퀸즈 시즌 초반 1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으나 이후 반등하며 승격 플레이오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로 다시 흐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직전 코번트리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하며 공격력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리아스 체어와 루카스 프레이의 활약이 절실하며 특히 체어의 경기력이 팀 공격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수비진에서 클락살터와 안데르센의 부상 이탈이 변수이며 최근 경기에서 수비 실수가 잦았습니다. 더비의 공격력이 약해 실점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퀸즈는 결정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더비 최근 17경기에서 단 2승에 그치며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력 부재와 불안한 경기 운영이 문제지만 직전 옥스포드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 조직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멘데즈 랭과 살베센이 공격을 이끌 전망이지만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에 그칠 만큼 공격력이 부족합니다. 원정에서는 300을 활용해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는 한승점 한 점을 노리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퀸즈는 홈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더비는 수비를 두껍게 가져가며 버티는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결정력이 부족한 상태라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으며 퀸즈의 한 번의 찬스를 살려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EPL 8번째 경기 분석. 브라이턴 대 첼시 중계. 브라이튼 최근 경기력이 최악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0대7 대패하며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FA컵에서 첼시를 2대1로 꺾으며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바트 페르브루엔의 실수로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조르지뇨 루터와 미토마의 연속골로 역전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수비입니다. 덩크, 이고르, 밀러, 에스투피난의 결장 가능성이 높아 수비진 붕괴가 우려됩니다. 대체 자원인 웹스터와 바네케의 경기력이 불안정한 만큼 실점 리스크가 큽니다. 공격에서는 미토마의 측면 돌파와 루터의 득점력이 기대되지만 이른 시간 실점을 허용하면 경기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 FA컵에서 브라이튼에 패하며 탈락했지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 중입니다. 현재 4위이며
맨시티와 뉴캐슬이 추격 중이라 반드시 승점이 필요합니다. 수비 라인은 문제입니다. 포파나 바디아실, 코릴 모두 부상으로 결장 예정이며 아다라비오요와 제임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공격에서는 팔머가 핵심이며 산초와 마두에케가 지원할 전망입니다. 니콜라스 잭슨의 부상 복귀 여부가 변수지만 첼시는 브라이튼의 수비 불안을 적극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첼시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불안은 있지만 브라이튼의 핵심 수비진이 이탈한 상황이라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브라이튼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양팀 득점 가능성이 크고 난타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첼시의 한 골 차 승리가 예상되며 오버 배팅이 유력합니다. 라리가 9번째 경기 분석. 지로나 대 헤타페. 지로나 지난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지만 올 시즌은 하락세입니다. 23경기에서 9승 3무 10패로 8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아벨 루이스가 최전방을 이끌고 판더 비크와 브리안 힐이 이 선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비야전과 빌바오전에서 상대 수비에 완전히 봉쇄당하며 공격 전개가 둔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직전 빌바오전에서 3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이 긍정적 요소입니다. 홈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지만 헤타페의 촘촘한 수비를 깨뜨릴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입니다. 헤타페 리그에서 가장 조직적인 수비력을 갖춘 팀 중 하나입니다. 23경기에서 17실점만을 허용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음으로 실점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심각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리그 18득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극단적인 수비 중심 전술을 펼치는 팀입니다. 마요랄이 최근 부상에서 복귀하며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닙니다. 측면에서는 코바가 후안 베르나트 대신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력은 최근 반등했습니다.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으며 이전 라스팔마스전과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도 모두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헤타페는 여전히 공격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 골을 넣고 철저하게 지키는 스타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로나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헤타페의 단단한 수비를 감안하면 쉽게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타페는 최근 원정 경기력 상승과 함께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로나의 공격력 둔화를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그앙 10번째 경기 분석. 스타드 브레스트 대 오세르. 브레스트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경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아조르크가 리그 9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이며 리스 멜루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PSG전에서 패배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에서는 카마라가 징계로 결장하며 아마비와 로코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세르 올 시즌 최악의 흐름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3무 7패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4연패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3골을 넣고 11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이 극심합니다. 공격진에서는 트라오레가 리그 9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지만 경기 운영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졸리가 징계로 결장하며 부하이 키알라와 쿨리발리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원정 4연패와 함께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브레스트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과 수비 누수가 있는 만큼 무실점 경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세르는 최근 경기력 자체가 최악이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3대0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어 브레스트를 상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4연패에 수비 불안까지 겹쳐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브레스트의 한 골 차 승리가 유력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